제가 학생들 너무 좀 너무 불쌍하다. 애들 너무 힘들게 영어 공부한다. 자신의 그 어휘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믿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학원에서는 사실 단어만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너가 단어를 몰라서 그렇다. 그게 제일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지를 주고 몇 개 틀렸다. 여러분 자녀가 따님이나 아드님이 이번에 테스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단어를 일단 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학원에서 5년 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단어만 알면 정말 수능 독해가 되는가? 정말 단어만 알면 되는가? 지금 사실 수능 난이도 조절이요,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문장 안에 가짜 주어도 있고 가짜 동사도 있고, 특히 가짜 동사가 많아요.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다면은 제 말이 뭔지 알 텐데, 선생님 문장에서 분명히 동사가 앞에 나왔는데 동사가 또 나왔어요.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뒤에 나오는 동사는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는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단어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사 그 단어의 뜻을 알아요.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 나오는 학생은 계속 5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오는 학생은 또 3, 4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2등급 찍는 학생은 계속 2등급을 찍고. 그게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수능 글이 그냥 글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레벨을 가르기 위해서 과학적인 문법 요소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성적표를 보시면 분석이 돼 있어요. 어휘력 몇 %, 그러니까 100% 중에 어휘력이 5, 60%. 예를 들어서 또 추론 능력이 30%. 그러니까 어쨌거나 100%로 가야 좋은 건데, 어쨌거나 추론 능력, 또 문법 능력, 어휘 능력, 이렇게 다 그 분석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라서 친구들을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이제 제가 강사로 일할 때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 정말 좀 오픈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오르니까 애들이 내신 특히 친구들을 안 데려온다. 그래서 그러면 적당히 올려야 되나?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이과 학생 같은 남학생 경우는 이제 이과 학생들은 진짜 영어를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어 해요. 근데 걔를 데리고 제가 내신은 한 3, 4주 하거든요. 근데 걔를 제가 20점을 점프업 시켰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가르친 이제 학원 학생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였었냐면, 단어를 그렇게 모르는데도 제가 그 스트럭처, 문장 구조 이제 끊는 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너무 잘 끊는 거야. 주어 동사 얘네 관계대명사하게 꾸미는 부분, 주어 동사 전치사고 부사고 이렇게 쫙 정말 너무 잘 끊었어. 그래서 제가 얘네가 어디까지 이걸 할 수 있나,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얼마만큼 이 구조를 찾아낼 수 있나. 사실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거 알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의 그 판례, 미국에서 이제 판례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판결 내린 거, 그 판례를 갖다가 제가 뽑아서 줬어요. 거기는 당연히 1등급 학생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 하겠죠. 그걸 줬는데 얘네들이 쫙 다쳤더라고요. 걔네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 보세요, 우리 되게 잘하죠? 이러면서 딱 끊은 다음에 딱 이렇게 팔 꼬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이 구조를 완전히 이렇게 눈뜨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게 사실은 진짜 힘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구조가 다 보이잖아요. 주어 찾았고 동사 찾았고 목적어 찾았어.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고 이거 가짜 주어고 가짜 동사고 알았는데 뜻을 몰라요. 단어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그때 애들이 단어를 외워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단어를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단어만 계속 외웠는데 어느 정도 외웠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봤어. 단어는 좀 알겠어. 근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공장,
뭐 사람, 남자, 뭐 잔디밭, 뭐 일하다 이런 게 그냥 막 엉켜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만약에 그 외운 단어가 그 시험에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쵸? 하지만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구조는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또는 보어 이런 것들이 있죠. 관계대명사 절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예가, 여러분 플라워 아시죠? 꽃이라는 단어. 이렇게 구문을 끊다 보면은 여긴 반드시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반드시 동사. 근데 거기 플라워가 있어. 그러면은 구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플라워가 사실은 꽃을 피우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완벽하게 한 학생은 그걸 꽃이 아니라 꽃을 피우다라고 바꿔서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use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다라는 use도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분의 자녀분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뭐 6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이 그럼 모든 단어에 형용사형, 뭐 명사형, 동사형을 다 외울까요? 그럼 과외할 필요도 없고 학원 다닐 필요도 없겠죠. 그것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이런 생각했어요. 막 5년씩 최근에 상담한 학생은 이제 5년 정도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6등급의 그 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기초가 안 된다. 학원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근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앉아는 있어. 불안하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이렇게 지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이 서울의 그 뭐 기역 고등학교의 남고의 일진이에요. 일진인데 공부를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 관사 어와 on의 차이도 모르고 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on이 나왔어요. This is an apple 할 때 그 on.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올해 2월이에요. 선생님, 이 단어는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on이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너 공부를 안 한지 알았지 이 정도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 학생은 정말 on 비동사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수능 그럼 너는 몇 등급이야? 그러니까 등급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한 문제도 풀 줄 몰랐기 때문에. 그 학생을 2월 말에 만났는데 최근에 7월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42점을 맞았어요. 다 풀었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다 풀어서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빵 등급에서 지금 6등급이 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학생이야말로 정말 구문으로 제가 완전히 다졌어요. 지금 여기 학원 뭐 중1 때부터 몇 개월씩 다녀서 이제 6등급 유지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이 학생은 정말 비동사 어와 on 그거부터 해서 지금 3, 4, 5, 6 한 4개월 조금 안 된 시점에서 42점을 맞았어요.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겠죠. 뭐 일진이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문제도 안 풀던 친구가 이 구문으로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제 조금 되어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이제 막 영어가 재밌다고 말할 정도.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수업 가면은 뭐 감자도 주시고 뭐 예쁜 머리핀도 직접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직접 만드셔서 주시고 그래요. 자, 이제 더 이상 학원에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거 이제 그만두시고요. 이제 1대1로 이제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학원을 다녀도 그냥 이제 계속 그 자리다. 그럴 때 반드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또 낭비가 되고 아이가 또 피곤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이제 불안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마땅한 대안도 없고 이제 고3 특히 고3 때 돼서 학원을 다닐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고3 때는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불안해서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고3 때는 시간이 금이고 시간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때 학원에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결단을 하시고요. 구문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길이다 라는 걸 믿으시고 이제부터 단어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 구문에 도전하세요. 감사합니다.